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박철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일어서야 될까요? 네, 죄송하면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네. 오늘도 저희는 대본이 따로 없고요. 사전에 네. 미리 주고받은 질문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네. 왜 게임 체인저인가 예. 얘기해 주실 거고 나트륨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쵸. 미래형 배터리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야기 조금 더 배워보고 미래형이라니까. 네. 과거형 배터리는 우리가 뭐 굳이 볼 거 없습니다만. 네. 그리고 폐전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도 해주시면서 중간중간 이 배터리 업계의 사기꾼들 이야기를 아마 중간중간에 양념치듯이 쳐주실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그 배터리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까지. 네. 네, 그리고 폐기하는 것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좀 원성이 있었던 그럼 우리 K 배터리는 끝난 거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네? 원래 그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보라 그러죠.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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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앞부분만 듣다가 화내면 안 되고 네.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쏘세요. 468 제가 아는 데까지만 일단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테슬라가 4680이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는 그거보다 좀 얇고 약간 짧았는데 그거보다 두께를 훨씬 뚱뚱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4680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름이 40, 높이가 80. 맞죠? 교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 먼저 그거 아닌가요? 틀리신 건 아니에요. 그 자신이 4680이라고 자신감이 이야기를 없어서. 할 때 그 형번을 들어보시면 좀 그동안 부르던 거랑 좀 다를 거예요. 네. 그 18650하고 21700이라고 불렀었는데 예. 갑자기 테슬라가 4680이라고 불렀죠. 자릿수가 줄었네요, 하나가. 네, 줄었죠. 네. 근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보통 표현할 때 일론 머스크가 하는 표현을 잘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그 1865라고 부르고 2170이라고 불러요. 1865, 2170. 예, 예. 원래 예. 네 자리를 부른다. 디짓 한 자리를 빼버리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0의 의미를 모르겠다 하면서 빼버리거든요. 아, 일단 1865 전지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860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1860이라 5자리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은 예. 원통형을 이야기를 해요. 원통형. 모 회사가 자꾸 원형이라고 우기는데 네. 정확히 원통형이 맞고요. 네. 그렇죠. 그게 만약에 뒤에 디짓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1865가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통 그 여기저기에 쓰이는 코인형 전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인형 전지 알죠? 네. 2016이나 2032 같은 거 예. 보통 자동차 키에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진짜 코인처럼 생겼어요. 네, 맞아요. 네. 동전형이 동전처럼 보면은 생겼어요. 오히려 원형 전지라고 할 때는 그런 게 이런 원형이죠. 코인 전지를 원형 전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2016이라든지 2031을 얘기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이 붙거든요. 네. 그럼 그러면은 왜 0이 하나 더 있냐?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1865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18이 직경, 직경. 예, 그 다음에 850이 바로 높이에요. 네. 18이 직경. 650이 높이. 아니, 650이 18650이 높이고 그다음에 높이. 4680이라 했을 때도 46이 직경이고 예. 네. 800이 원래 높이에요. 800 뒤에 하나가 더 있다. 네. 800이면 예. 800mm? 예, 800mm요. 그럼 80cm가 높이라고요? 800mm가 80cm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네. 한 예. cc씩 빼세요. 네. 8cm요. 네. 네. 보면은 알겠습니다. 네. 그 80mm. 80cm인데 80mm. 그래서 뜻이 크게 두 가지를 써요. 그게 18mm라는 거 대비로 해서 한 디짓을 더 넣어가지고 높이가 두껍자 이게 높이가 네네네네. 높잖아요. 예. 원통형이니까. 그러니까 코인과
원통형은 다르죠. 네.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원통형이라고 했을 알겠어요, 때 알겠어요. 어. 5라는 그 의미를 같이 넣기도 해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맨 뒤에 있어요. 0을 붙이는 이유가 네. 18650이면 앞에 있는 18cm는 직경. 네. 18cm요? 예. 18mm, 18mm, 밀리미터. 18mm면 요만한데? 아, 그렇지, 그렇지. 요만하지. 요게 18mm가 직경. 65cm 요만한 게 높이. 요런 전지가 65cm? 예. 6.5cm. 6.5cm, 예. 65mm. 네. 이런 제스처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돼요. 그런가요? 그렇지.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아, 그러네. 그런 그러네. 것들을 가득 쌓아놓은 것이 이제 18650 전지들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통형 전지의 형번을 이야기할 땐 직경과 높이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코인형 전지하고 원통형 전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원통형 전지라는 게 원래 맞는 이름이고 원형 전지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원통형 전지를 가장 일반적으로 소니가 처음으로 가장 대량으로 생산했던 리튬이온 2차 전지 쪽의 원통형은 18650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시절에 21700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소니가 다른 사이즈가 있었어요. 뭐 14500이라든지 네. 26500 같은 사이즈들이 원래 있었어요. 예. 근데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을 했던 게 18650이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에 의해서 원통형 시장 자체가 견인이 돼 버렸죠. 원래 사실 원통형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도 그 배터리 그 당시엔 3사는 아니고 뭐 2사라든지 있다고 했을 때 네. 그 회사들이 항상 자기들의 시장 전망을 얘기할 때 이 전지는 끝났다였어요. 그래서 원통형 다음 전지는 각형이다. 네. 네. 그 얘기가 네. 나온 이유가 원래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삼성전자가 초기에 애니콜 만들었을 때 원통형 전지 2개 들어가 있다는 아주 뚱뚱한 그 휴대폰 네네네. 기억나세요? 본부 하던 거. 예전 휴대폰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배터리 같은 길쭉한 거, 조그만 거 그런 게 몇 개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원통형이 2개가 들어가 있었던 네. 배터리 팩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 폰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그게 DSLR 카메라 같은 거에도 들어가죠. 그때 두꺼운 거, 들어갔던 두꺼운 거 게 이렇게 18650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인 같이 이게 피처폰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그 경박 단소란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들이 경박 단소로 가야 되니까 이제 얇은 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소형 각형 전지가 나왔고 그러면서 모바일 IT 쪽이 각형이 주력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예. 이제 심지어는 이런 랩탑 쪽도 이런 각형들을 럽대대하게 크게 만들어서 쓰면 된다는 생각들을 제조사들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원통형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한 몇 번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 두께가 너무 예. 두꺼우니까. 네. 그리고 원통형 기본적으로 18mm라는 두께가 무조건 있으니까요. 네. 약이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물론 그때 보통 간과했던 것들은 아니 그 뚱뚱하면은 화면이 대화면이 될 건데 옆에다 붙이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밑에다 붙이려 그러냐 그 생각을 하면 또 되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랩탑 자체가 얇아져야 된다는 그 그렇죠.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 배터리를 아예 디스플레이 뒤에 붙이자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폼팩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원통형 폼팩터는 끝나고 이제는 각형으로 가는데 각형이 소형 각형이 있고 중대형 각형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넙대대하고 그러니까 얇고 넓은 각형이 있다는 식으로 그 기술 개발 방향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원통형의 시장이 끝난다는 거를 뒤집은 게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갖다 원통형 썼나 배터리 봐요. 처음부터 썼죠. 예. 원통형 배터리를 어떻게 처음부터. 보면은 그 저희 업계에서 얘기를 할 때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시장을 견인한 거는 애플이고요. 이 원통형 시장을 견인한 거는 테슬라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지 회사들이 어떤 특정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이 상용화되고 시장이 커진다라기보다는 네. 수요에 의해서 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보면은 그랬을 때 테슬라가 먼저 18650을 선택을 했었는데 18650을 그 당시에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싸다. 싸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요. 생산성이 좋다. 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량 생산. 예, 생산할 때 가령 뭐 그
동일 기간 내에 동일 시간 내 보통은 보면은 뭐 그 리드 타임이라든지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예. 생산을 할 때 양산성이 좋다 그러죠. 그러면은 원통형은 왜 양산성이 좋을까요? 나름대로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동안 많이 만들어 와서. 예. 그리고 또 두루루 감으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아. 감는 속도도 나름대로 빠르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셀감 편차가 작아요. 예. 의외로. 여러분들이 보통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파우치 셀들은 보면요. 네. 그 인증 데이터를 보더라도 셀 간의 용량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아 그래요? 예.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똑같이 못 어렵다. 만들어요. 아하. 그게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수님 안 계실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틀린 얘기일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중간에 그 셀들이 자꾸 이제 용량이 안 나오는 셀들 때문에 어. 우리 삼천교육대 같은 데 가면 목봉체조 하잖아요. 왜 배터리에 불이 나냐? 이걸 설명하는 분 중에는 그렇게 셀 간의 전압 뭐 혹은 그런 용량들이 다 달라서 균일해야 되는데 목봉체조 할 때 같이 해야지 이게 또 돌아가지. 한 놈 안 드는 놈이 있어. 안 들어온 놈이 있으면 한 놈 그러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어. 그럼 옆에 있는 멀쩡한 놈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아닌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차이가 있으면은 셀을 빼버리죠 처음에. 그리고 셀 간의 밸런싱이 되는데 네. 그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셀을 하나를 쓰지 않고 예. 모듈이나 팩으로 만들었을 때 이야기인데 어. 그게 그래도 일종의 그 패시브 밸런싱이나 액티브 밸런싱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셀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고요. 심지어는 셀이 처음에는 용량이 아무리 동일하다 하더라도 쓰다 보면은 네. 셀 간의 열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런 목봉체조 얘기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제가 보기엔 분명 그분은 절대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셀 밸런싱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있었어요. 어쨌든 효율은 뭐요? 떨어지겠네요. 똑같이 않으면 효율은 떨어진다. 네. 맞죠? 뭐 효율이 될지 뭐가 네.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근데 그러면 네. 테슬라 4680은 아까 18650에 비해서 숫자를 생각해 보면 높이는 800이니까 조금 더 높아졌는데 네, 46이니까 두께는 많이 두꺼워진 거잖아요. 네, 원통형이 생기면 옆으로 뚱뚱해진 네, 훨씬. 뚱뚱해졌죠. 네. 뭐꼭 제가 뚱뚱해지듯이 뚱뚱해지고 있었는데 네. 예. 이건 왜 좋은 거예요? 왜 일단은 뚱뚱해지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셀 간에 구분을 할 때 네. 18690과 21700은 소형 원통형이라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46800 같은 경우는 중대형 원통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종종 보면은 그 신문 지상에 네. 그 21700에서 46800으로 갔을 때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됐다는 보도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보도 봤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 보도의 시작을 누가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 모 전지 제조사 홍보팀이 실수를 했어요. 아하. 네. 그 로이터 기자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5배는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에잉? 셀이 커지니까 네. 셀이 갖고 있는 에너지 크기가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이게 저희 쪽 용어에서 에너지냐, 에너지 밀도냐, 또는 파워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자꾸 헷갈려들하거든요. 네. 그럼 마치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단위가 들어가면은 단위가 그렇죠. 하나 둘 정도 뭐 사실 말하다 보면은 뭐 65cm나 6.5cm 실수 잘하잖아요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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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바로바로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도 에너지 밀도와 에너지를 잘못 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혼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21700과 46800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가 커요. 커지니까. 예,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사이즈가 마치 예. 사람이 뚱뚱해지면 몸무게가 커지죠. 예. 그렇죠. 늘어나죠. 예. 비스무리하게 사이즈가 커지고 무거워진 이 전지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커진 거예요. 예. 에너지 밀도가 커진 게 아니고. 네. 그럼. 네. 근데 그 상태인데 보시면은 높이는 생각보다 안 높아졌죠. 예. 옆으로 부피 성장을 했죠. 네. 네. 이거 이유는 그 테슬라가 현재 배터리 팩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셀을 세워서 놓거든요. 아, 세워요. 예. 눕히지 않고 다 예. 세워서 원통형들을 쫙 세워서 쌓는 거예요. 예, 세워서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높이가 뭐 한
1cm 정도가 올라가면은 네. 차 바닥 자체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근데 예. 다만 지금 현재 그 이미 양산이 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 무작정 이걸 1cm를 더 키운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바닥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드룸이 그 위에- 확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최근에 그 이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모 배터리 전기차 회사의 그 럭셔리 버전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배터리 그 팩의 구조를 보면요. 예. 뒷좌석에 우리가 레그룸 쪽에 있잖아요. 네. 바닥에 배터리가 없어요. 뒤에는 네, 왜 그런가? 공간을 확보하려고. 왜냐하면은 거기 바닥의 깊이를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아. 발 넣어야 되니까. 네. 아, 우리 아. 일식집 다 갔다 오면 밑에 발 네. 파놓은 그 거 있죠. 맞아요. 그렇죠. 좋은 비유하셨어요. 어. 네. 야, 진짜 안 들었어. 네. 딱 그 형태인데 그러면 럭셔리카에서 그는 그 소퍼 드리븐카가 아니라 거의 예. 보면은 그 오너가 뒤에 사장님 모드로 앉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편하도록 아. 아예 배터리 팩도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제가 46800을 얘기 드린 이유는 네. 46800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전지는 지향하는 바가 초고속 양산 공정입니다. 4680이 지향하는 바가 음. 초고속 양산이다.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양산을 빨리 하는데 목적을 둔 거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거고 그러니까 셀 자체의 성능이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네. 양산성인데 사실 그거를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네. 예. 문제는 어느 보도에도 그거를 강조를 하지 않아요. 보면은 아니 그 제가 기사를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뚱뚱해졌는데 이걸 달면 한 뭐 16%뭐 더절저그 뭐죠? 그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주행 가는 주행 거리요? 가는 주행 가는 거리를 거리. 확보할 수 있고 뭐 훨씬 좋은 거다. 그렇지. 그 반값이다. 음. 그래서 이거는 혁신이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던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걸까? 그 21700 대비로 해가지고 46800으로 갔을 때요. 네. 그 전지 양산 속도 자체가 뭐 일단 테슬라에서 목표를 하는 거는 대충 한 7배에서 한 10배 정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일 공장 크기 대비 네. 그 공장이 생산할 수 있는 연산 배터리의 총 에너지 양이 뭐 한 뭐 실패했다고 했을 때 한 서너 배 예. 보면은 뭐 잘 되면 한 17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네. 말인가 하면 현재의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라는 형태가 예. 그 자기들이 기가 팩토리라고 부를 때는 그게 최적화가 됐을 때 연 한 150 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양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셀을요. 예. 연산. 예. 근데 이게 한 7배 정도가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1000 기가와트 아워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테슬라가 배터리 대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성공을 한다면 테라 팩토리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사실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그때 얘기를 했었고 46800이란 이 단전지를 가지고 테슬라가 꿈꾸는 거는 네. 테라 팩토리예요. 그만큼 많이 만들 수 있다. 네, 자기들의 배터리 전기차 생산 캐파를 향후 지금보다 훨씬 늘릴 것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 쇼티지 일종의 배터리 프로덕션 헬이 오는 거를 대비를 해서 그 프로덕션 헬을 대비할 수 있는 전지 형번으로서 소형 원통형에서 중대형 원통형으로 가겠다고 한 게 46800이고 이 46800을 그럼 단지 크기만 키운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나름대로의 혁신적인 자기들만의 공정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가령 그게 보면은 그 발표 때 한참 있었던 얘기 중에서 뭐 건식 전극 제조 공정 DB라고 그랬죠. 네. 드라이 배터리 일렉트로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고속 전해질 주입 공정에 관련된 것들이 막 있었어요. 예. 보면 그 당시에 그 테슬라에서 그 인수를 했던 몇 개 회사들 이름이 계속 나왔었는데 뭐 하이바라든지 또는 뭐 맥스웰 테크놀로지라든지 예. 딱 보면 이 회사들이 목적성이 있었어요. 인수 자체가. 하이바가 고속 전해질 주입 공정을 타겟으로 한 거였고 예. 맥스웰 테크놀로지는 그 드라이 배터리 일렉트로드
건식. 예. 그리고 맥스웰 테크놀로지는 시쳇말로 다물만 딱 빨아먹고 뱉었죠. 테슬라에서 다시 팔았습니다. 궁금한 게 그런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2165나 4680이나 똑같이 원통형 배터리고 그렇다고 뭐 4680이라고 해서 더 밀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그게 계산을 해보면은 네. 에너지 밀도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죠. 11700이나 1860 대비로. 아니 근데 그럼 제가 중간에 아까 만들었어요. 2170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 중간에.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동전이 꽉 차 있으면 딱이겠네요. 네, 네, 이런 거 네. 계속 이렇게 이제 테슬라 밑바닥 하면 이런 놈들이 꽉 차 있다는 거 이렇게 높게. 네. 네. 4680은 이런 애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대충 요 정도 크기입니다. 네. 사이즈는 뭐 이거보다 조금 높가 보좀 대충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걸로 쌓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요런 거 만드는 거보다 요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빨리 생산성 높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예. 좀 뚱뚱한 저 전지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추가를 해서 한 거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네. 단전지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량이 5배에서 6배 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보다 여기는 5배 들어갈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최적도 5배쯤 되죠. 아닌가요? 그 부피가 2714, 48, 용량이 32. 대충 그 정도 되고 한두 배 좀 넘네요. 예. 최적이요? 네. 최적은 일단 계산을 해보실 때 네. 직경이 2배가 넘죠. 아, 직경의 제곱이죠. 직경이 두 네. 배가 높고 직경의 제곱이니까 네. 그러네. 높이가 좀 더 네. 높으니까.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나오는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 그 전에는 18650이 표준이었어요. 그러니까 5배쯤 돼요. 5배 근데 넘어요. 근데 최적이. 18650을 그동안 다른 많은 사이즈 중에 18650으로 한 이유는 18650이 제일 만들기가 좋더라. 제일 흔했어요 그냥. 네, 제일 흔하고 이렇게 만들면 제일 쉬워. 제일 잘 만들 수 있어. 하고 쭉 18650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넓히는 게 왜 더 생산성이 좋아져요? 18650으로 그냥 많이 만들면 안 돼요? 18650과 나도 몰라. 46800이 있다고 했을 때 아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나도 몰라. 네, 네. 보세요. 네. 그러니까 21700이 있고 네. 그 다음에 4680이 있다 그럴 때 네. 동일한 전체 에너지 크기를 생산한다고 하면 네. 셀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셀 개수는 4680 훨씬 적겠죠. 훨씬 작죠. 네. 그러면은 셀 개수에 좌우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 만들 때마다 하는 어떤 그렇지. 공정이 가령 들어가야 셀 되는데. 개수가 6배가 되면 네. 이게 생산 속도뿐만 아니라 네. 그 공정 자체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있어요.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공정이 하나 있어요. 활성화 공정이라고. 그게 뭐죠? 보통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쓰는 전지는 새 전지가 아닌 거예요 하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 처음에 셀을 생산을 한 다음에 음. 몇 번 돌려보고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게 활성화 공정이에요. 음. 그걸 뭐 용어에 따라서 한때는 화성 공정이라고 불렀고 검사. 예. 그 활성화 공정이라고 해서 충방전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은 셀 개수가 6배인 거하고 개수가 줄어들면은 일단 활성화 공정 쪽에 공정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다 줄어들죠. 네. 원래 그 테슬라의 1860과 2170을 쓴 공정의 단점 중에 하나가 화성 공정 쪽 장비가 채널 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령 지금 그 LG 엔솔이나 SK 이노에서 만드는 단전지 단셀의 크기 에너지가 얼마인가 하면은 대충 한 60Ah 짜리가 있다고 하자고요. 예. 근데 그 21700이 5Ah 정도거든요. 그러면 채널 수가 이미 12배가 더 필요하죠. 근데 향후 이게 공장이 지금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 기본적인 조립 공정에서도 고속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신공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공정이라 부르는 그 실질적으로 셀을 충방전을 하고 내보내는 예. 그 화성 공정의 채널 수라든지 그게 또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비유하자면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 때는 2170 만들 때는 요거는 손가락 장갑이고 4680 이거는
벙어리 장갑이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구멍 없는지를 손가락 장갑은 다 이렇게 다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하면 하면 되고, 되니까. 통과. 이거 얼마나 빠르겠어. 그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사실상 전수 검수를 하고 내보내는 건데 네. 네. 그게 내보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망가진다 소리를 자꾸 해댈 때 화성 공정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적어도 화성 공정에서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걸러져요. 뭐 마이크로 숏이라든지 소프트 숏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그런 단락이 이미 된 셀들은 그 충방전을 하다가 걸려요. 충전이 안 되고 방전이 네. 안 되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이미 실제 테스트를 전수로 하고 내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성 공정이 필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 화성 공정을 안 거치고 내보내면 안 돼요. 셀이 안 돌아가요. 보면은. 또 그리고 파우치 셀 같은 경우도 또 화성 공정이 없으면 가스방을 통해서 가스를 못 뽑아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기술적인 건 일단 요 정도까지만. 네. 중요한 건 어쨌든 그 46800이 만약에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양산에 성공을 하고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생산 스피드, 양산성을 확보한다면 그 46800은 틀림없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양산성이 좋아지는 거랑 게임 체인저랑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일단은 현재 지금 우리 리튬이온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네. 그 조만간에 그 수요 대비로 해서 공급이 딸릴 거라는 거는 네. 뭐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덕션 헬이 올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양산성이 뛰어난 전지가 결국은 앞서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대형 각형이나 중대형 파우치 쪽은 그런 면에서 중대형 원통형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그 양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SK 이노나 그 LG 엔솔 같은 회사들도 자기들의 조립 공정 면에서 그 생산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예. LG 엔솔이나 SK 이노도 자체적으로 제트 폴딩이든 라미네이션 스태킹이든 그 생산 스피드가 이미 1세대, 2세대 가면서 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4680을 만들겠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봤는데 우리도 뭐 만들 수 있다 뭐 개발 중이다. 그 다 따라갈 수 있어요? 4680을 만드는 건 테슬라하고 파나소닉이 제일 잘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도 그냥 만들면 4680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46800이란 형번을 연구해서 개발은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개발을 했을 때 46800 셀 자체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셀의 양산성이 더 중요해요. 어느 회사가 얼마나 빨리 초고속 양산 공정을 달성하냐가 더 중요해요. 그 재료는 정해져 있지만 레시피가 차이 나는 뭐 그런 건가 보다. 규모가 레시피뿐만 아니라 규모? 전해질을 주입했을 때 얼마나 큰 전지에 예. 빨리 전해질을 머금게 할 거냐, 빨리 넣을 거냐, 그 다음에 급한 제조도 얼마나 빠르게 해서 셀을 만들 거냐. 그거는 그러면 사이즈 변화 때문에 생긴 그 양산성 향상만은 아니네요. 사이즈 변화에 따른 것도 있어요. 있겠죠. 예. 그럼 약간 좀 두툼하게 이렇게 만들면 예, 또 더 빨리 그리고 만나지겠다는 건데. 기왕에 46800으로 간 김에 테슬라에서 시도하는 거는 자기들은 탭의 구조를 바꾸겠다. 탭의 구조. 예, 그래서 그건 뭐예요? 탭리스라고 표현을 했죠. 태배 구조를 바꾸는 게 뭘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 보면은 그 음극 쪽에 보면은 바닥 쪽 탭만 그때 보여줬는데 네. 원래는 그게 케이스에다가 탭을 연결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탭을 없애고 집 전체 부분을 그대로 통짜로 붙이는 방식을 썼어요. 근데 뭐 사실 그 탭을 여러 개를 다른 방법은 원통형에 이미 특허도 있고 네. 제품도 있는데 이게 하이 파워 쪽 파워 툴에 쓰는 원통형 쪽은 탭을 여러 개 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선택한 방식의 탭은 그건데 근데 제가 그래서 예측을 하기에는 아마 테슬라는 자기들은 셀의 하나의 기본 컨셉과 원형을 개발을 한 거고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로이터에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준 게 예. 양산을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양산성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혼자 못한다. 파트너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파나소닉이거든요. 네. 예.
파나소닉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고 딱 처음 발표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역시 당연히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럼 결국 우리나라도 46800을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46800과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개발한 46800의 네. 양산성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 등등 해가지고 차이가 날 거다.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예. 단지 제품 개발했다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파나소닉에 비해서 LG화학이 그 과정에서 못하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면 LG화학이. 제가 원통형을 얘기할 때는 네. 뭐 아 원통형은 네, 다른 네, 회사. 원통형만 얘기할 다른 때. 회사. 네. 예. 뭐 제가 순번을 세운다면 네. 1등 파나소닉, 예. 2등 아마 어느 회사가 되게 싫어할 텐데 예. 삼성 SDI, 예. 3등 SK, SK겠죠. 아니, LG SK는 안 LG 엔솔. 하니까. 이렇게 제가 순번을 세우거든요. 예. 보면은 그 원래 그 예전에 그 뭐랄까 테슬라가 이 3, 4건을 다 테스트했었어요. 예. 자기들이 1860 채용할 때. 네, 네. 가장 좋았던 게 파나소닉이었던 건데 그래서 현재 지금 46800을 향후에 근데 그동안은 이런 순번이었는데 그 46800으로 갔을 때 어떠한 순번이 될지는 각사의 기술력에 달린 거죠. 달려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단 이랬다는 거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한번 보자고요. 야. 어쨌든 46800의 핵심은 초고속 양산 공정이고 그것이 달성되고 테슬라의 목표대로 됐을 때 네. 테라 팩토리라는 것이 드디어 나올 거예요. 4680의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 뭐 대비? 예를 들면 각형이라든가 우리 다른 거에 대비해서. 다른 거에 대비해서요? 예.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각형도 있고 뭐 요즘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LF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테슬라가 하는 4680은 단점은 일단 없습니까? 테슬라가 하는 46800은 네. 그 셀 케미스트리가 NCA 기반으로 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삼성 SDI도 한다면은 NCA로 갈 거고 NC. 양극 활물질 이름이에요. 예, 3원계 예. 중에서. 네. 네. 그 다음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한다면은 NCM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최근이니까 양극 활물질을 NCMA 쪽으로 해서 갈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 철로 간다면서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예. 네. 그 소디움 아이온 배터리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네. 철로 간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네. 그 LFP와 3원계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오버랩 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살짝 걸치게 돼요. 와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네. 네. 예. 이렇게 교집합을 갖는 형식이지 예. 이게 경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걸쳤을 때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중국의 어떤 제품들 그 보통 그 샤오미 제품들 있잖아요. 싼 거 예, 샀다가 예. 살금살금 수십만 원짜리 제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제약사들이 LFP를 엔트리하고 미드레인지 카에다가 채용을 해서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3원계를 쓰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중국 회사 거를요. 예.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아직 인지도라든지 신뢰성이 떨어져 가지고 예. 그 믿을만 하지 않으니까 회사들이 안 쓰려고 하는 건데 LFP로 신뢰도가 잡히게 되면 중국 회사의 3원계도 자동차 제약사들이 딱 두 개를 놓고 보니까 네. 가격이 더 싸. 근데 LFP를 써보니까 괜찮아. 네. 먹혀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LFP를 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LFP가 배터리 전기차 회사들에 밀고 들어가면 이게 결국은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엔트리 쪽하고 미드레인지 쪽은 LFP가 잡을 거고 그럼. 미드레인지와 그다음에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쪽은 예. 거의 3원계가 잡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은 되지만 음. 여기가 먹히면 그렇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포드가 현대차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맞아. 처음에는 영역은 다르지만 이 여기서 싸운 브랜드로 자꾸 커지면. 예. 그리고 LFP가
LFP 같은 경우는 사실 NCM이나 NCA 같은 삼원계 쪽이 네. 밀고 내려갈 수 없는 엔트리카 쪽 시장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겠죠. 시장을 창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CTP라든지 CTC에 의해서 미드레인지까지 쭉 밀고 올라오죠. 음. 그래서 오버랩이 되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엔드 쪽에 뭐 퍼포먼스라든지 롱레인지까지 몰고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 밀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또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 쪽에 CATL이나 그쪽에서 그 CTP나 CTC 기술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CTP와 CTC 기술을 볼 때 핵심은 LFP가 또 아니에요. 그 기술은 팩을 만들고 팩의 설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셀 케미스트리랑 관계가 없어요. 그 얘기는 중국이 중대형 각형을 자기들이 하는데 네. NCN 같은 3원계 중대형 각형으로 CTP나 CTC를 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또 올라가죠. 그러겠죠. 네. 음. 원래 또 각형을 가지고 팩을 만들었을 때하고 파우치를 갖고 만들었을 때 그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또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네. 파우치가 유리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CTP하고 CTC 기술이 나오면서 지금 CTP하고 CTC는 전 세계의 그 핵심이 되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부 다 채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CTP, CTC가 뭔지 좀 셀 투 팩, 셀 투 카 혹은 셀 투 셰시요. 그냥 모듈 셀을- 없이 가는 거예요. 셀로 채운다는 모듈 거죠. 없이, 모듈 없이. 모듈 없이. 아, 그냥 채운다. 네. 이걸 이해하다니 내가. 근데 이게 테슬라, 네. 그다음에 폭스바겐, 예. 그다음에 뭐 GM이나 포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가고요. 예. 심지어 스텔란티스까지도 셀 투 팩이에요. 테슬라는 셀투팩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4680이 네. 셀 투 셰시예요. 셀투 셰시? 예, 더 나간 거예요. 그것도 그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했었어요. 셰시에 바로 간다. 그러니까 요런 걸로 쌓아서 만들 거지만 네. 요거 자체가 그냥 한 차체와 한 덩어리일 것이다. 차체 안에 우리가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요런 걸로 들어가는 차체를 그냥 만드는 거야라는 네. 거죠. 네. 하긴 그건 디자인하기 나름이긴 한데 요런 게 붙어 있으면 뭐 약간 좀 데드 뭐- 스페이스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원래 원통형의 특징이 있어요. 네. 보통 각형과 원통형이 있을 때 그 셀과 셀 사이에 그 공극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 에너지 밀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원통형은 단전지의 에너지 밀도가요 각형이나 파우치보다 높아요. 아, 그 자체가 같은 최적에서 셀 설계에 따라서 단지 뭐 쌓았을 때 생각하지 않고 단전지 하나를 놓고 보면요. 네. 아. 원래 그 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형번이 원통형이에요. 동그란 거 동그란 모양이 제일 그렇다. 예, 이게 제일 아. 높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헷갈려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모 시장 조사 기관이 예. 그걸 거꾸로 한 몇 년을 내보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만든 팩의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해서 단전지도 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건 빈 공간 때문에 그렇다. 동그란 걸 쌓으니까 예, 중간 근데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지 하나 하나에 예.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도 아. 결과적으로 팩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것도 재밌네요. 아하. 그리고 또 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예. 네. 그죠? 그러면은 열 발산부터 시작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들은 아무튼 요런 형태로 4680 형태로 만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지 제조사들 그러니까 네. 각형하고 그 파우치 중대형을 하는 쪽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중대형 원통형이죠.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 뭐 각형과 파우치형의 장점들을 다 흡수하면서 네, 생산성도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그 각 중대형 각형과 중대형 파우치가 46800에 밀리지 않으려면 네. 그쪽도 생산 스피드를 올려야죠. 기술적으로. 그렇겠죠. 아하. 생산 스피드를 올린다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더 많이 만든다는 거고 예. 그 말은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 그러면 단가가 떨어지니까 라는 단가도 겁니까? 단가지만 예.
이 공장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예를 들었잖아요. 예. 예.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 크기에서 테슬라가 21700으로 자기들이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생산 캐파가 연 150기가와트 아워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게 1테라와트 아워를 만든 공장을 7개를 지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생산 스피드가 올라가면 공장이 하나만 하나면 되죠. 하나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전직 가격의 배터리 가격의 하락. 예, 모든 면에서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도 덜 필요하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질문 드리려는 게 우리가 그 중국에서 주로 한다는 LFP 배터리 철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 원통형은 철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비싼 뭐 코발트도 들어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 가격이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빨리 만들어서 다 그 원가를 좀 줄이는 걸로 그 LFP 배터리의 경제성을 극복할 수는 있습니까? 그 46800을 네. 꼭 3원계 셀 케미스트리를 써야 될까요? 여기에도 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야. 나이스. 좋은 질문이었네요. 역시 그 세 번 하니까 네. 예. 네. 좀 괄목상대 하시네요. 그래.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지 학습 능력은 좀 있어. 와.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 잘 배웠으면 질문 하나 좀 깜짝 괜찮았을 놀랐죠. 거야. 스스로도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아주 자연스럽게 대본도 없이 질문하시잖아요. 야. 알목상대. 네. 좋습니다. 어쨌든 야, 그거 대단하네요. 그렇게 바뀐다면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6800에서 지향하는 바를 그 우리나라 전지 제조사들은 이제 자기들도 파우치 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조립 공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의 고속화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경쟁자들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고속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 하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뭘 바꿔야 되냐? 뭐 그거는 이제 갈 길이 멀죠. 보면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럼 예. 이제 뭐 소디움 아이온 배터리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현재 제가 3원계 쪽을 싫어하는 건 없고요. 둘 다 중요한데 그리고 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니켈과 코발트의 쇼티지 때문에 현재 지향하고 있는 셀 기술 자체가 일단 LFP 같은 경우가 니켈 프리 코발트 프리 시스템이거든요. 예. 리튬 이온 계이면서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소디움 아이온 배터리는 어떤 거냐? 소디움 아이온 배터리는 그 셀도 현재 개발된 기술이 그 니켈과 코발트 프리이면서 이제 리튬 프리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소디움 기반이면서 네. 그러니까 소디움이 나트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면서 그 다음에 망간과 철 기반의 전지가 됩니다. 아. 그래서 향후 전지의 대량 소비 시대가 왔을 때 네. 그거를 지금 중국은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디움 아이온 배터리를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 소디움 아이온 배터리도 연구가 돼야 한다면서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예. 그 논문에서 발표가 된 것 중에서 상용화된 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냥 CATL이 네. 전혀 다른 거로 상용화를 시켰죠.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이 아닌 걸로 알려진 기술이에요. 알려진 기술이에요. 예, 가령 응급 활물질을 하드 카본이라는 걸 썼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드 카본을 연구한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제 박사 논문이 하드 카본입니다. 네. 제가 그거 할 때 쓸모 없는데 왜 하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그게 하드 카본을 쓴다는 게? 그 그러니까 저결정성 탄소 재료인데 네. 그게 저전압에서 이상한 리튬 이온이나 소디움 이온의 저장 능력이 있어요. 원래 그리고 소니에서 최초로 상용화시킨 18650 원통형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응급 활물질이 그 보통은 코쿠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코쿠스가 아니고 하드 카본이라고 부르는 계열이에요. 저결정성 탄소제 중에서 네. 좀 구조가 특이하고 리튬 저장 특성이 전혀 다른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기술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만. 나 지금도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공대 제가 보기엔 지금 그게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매우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 것 아니고.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정확히 알든가 네, 잘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눈치가 빠르든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캐치해 주시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핵심은 테슬라가 예. 요런 18 이게 얘가 뭐야 이름이? 4680, 아, 얘가 2170. 얘가 2170 만들다가 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벙어리 장갑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이거 좋아 이거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싸게 많이 만들 싸게 수 많이. 있다. 이제 이게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테슬라가 입증했으니 이제 다들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다. 모든 전지 회사들이. 그러나 경쟁력은 이렇게 만든다고 다 좋은 게 싸게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에 어떻게 이제 뭐 제조 공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겠으나 전반적으로는 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배터리의 단가가 훨씬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머티리얼 코스트를 극복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 LFP 배터리도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반적으로는 배터리 가격이 빨리 내려갈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됐다, 모티브가 됐다 이번에. 네. 그런데 테슬라는 그러면 테슬라만 이런 걸 잘하냐? 아니면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기술이냐라는 건 두고 봐야 되는데 당장은 테슬라가 한 걸음 더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지금은 배터리 쇼티지 뭐 못 만들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계기가 됐으니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화이팅,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화이팅이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테슬라에 의해서 전지 회사들도 기함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전지 회사들은 딱 그걸 보고 많은 회사들이 얘기를 했죠. 별거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네. 원통형 뭐 우리도 했던 옛날 거다. 기술 아니야? 그 네. 이런 거죠 지금. 네. 그 중대형 원통형 원래 있었던 거 맞거든요. 네. 그 삼성 SDI는 원래 파일럿 라인이 있었어요. 260 예. 같은 게. 질문이 LG 화학은 이런 거 안 만들죠. LG 화학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대개는 이렇게 넓적한 그 뭐죠 무슨 파우치형 파우치형. 주로 이제 네. 그런 걸로 만들고 LG 화학도 개발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미 개발해서 이게 이걸로 치고 나가는데 LG 화학은 그럼 좀 더 그 불편해진 거 아닙니까? 그 셀 자체의 원형을 개발하고 파일럿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경쟁력 향상엔 큰 도움이 안 될 거고요. 네. 결국 나중에 얼마나 생산 스피드를 높이고 품질을 균일화시킬 수 있냐, 즉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셀을 개발했다를 가지고 흥분하실 필요 없고요. 그 네. 공장을 지었는데 기존에는 공장 하나 지으니까 네. 뭐 40기가와트 짓는다고 하더니만 네. 갑자기 어느 날 어느 회사가 자기들이 공장 하나를 짓는데 테라. 공장 하나가 500기가와트 얘기 나오는 순간에 아 그게 또 46800이다 그러면 오 얘네들 고속 공정이 초고속 공정이 구현됐구나. 아,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보시면은 보도 자료 같은 걸 보실 때 네. 대부분이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20기가와트 아워, 40기가와트 아워 이런 식으로 수십 기가와트 아워짜리 공장을 짓는다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초고속 공정이 구현이 된 시대가 오면 공장 하나를 짓는데 뭐 최소 100에서 200기가와트 아워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하겠죠.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 전지들을 대량으로 양산을 하고 만든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전지를 많이들 썼어요. 네. 쓰고 어떻게들 하실 거예요? 이제 점점 그게-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어. 어찌 보면은 쉽게 사니까 많이 만들고.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네. 그 폐전지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잘 쓴다. 어떻게 잘 쓰지? 그래서 그 동안은 뭐 ESS 뭐 이런 걸로도 쓰고 뭐 조금 이렇게 근데 그조차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것 같느냐는 질문인 거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그 한때 지금도 그렇고 그 폐전지를 이야기할 때 네. 자꾸 폐전지란 표현을 썼는데 네. 제가 그 재작년인가 그때 그 19대 국회 때 제가 이용주 의원실에다가 얘기를 해준 게 폐전지란 말을 쓰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용 후 전지가 맞다. 아.
사용 후 전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말한 사용 후 전지의 개념은 뭔가 하면은 배터리 전기차 같이 일종의 그 고 에너지 밀도가 높거나 또는 비싼 전지가 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지를 썼는데 그 전지의 용량이 빵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그렇죠. 모바일 IT의 스마트폰이나 또는 네. 태블릿이나 랩탑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면 배터리 교체를 한다든지 교환 얘기할 때 보통 서비스 센터에서도 80% 얘기하죠. 네. 그 이하 되면 교체를 해주거나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80%라든지 그런 뭐 회사마다 다 달라요 아직은. 뭐 80%가 됐든 70%가 됐든 60%가 됐든 이런 전지를 그럼 빼냈을 때 이 전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까지 용량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 전지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폐기를 시키는 거예요. 즉 폐기물로 인식하는 거죠. 예. 재활용할 거 원소들을 뽑고 알아서. 예, 폐기물로 인식되는 순간엔 폐전지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단계가 아니라 아직 이 전지 쓸만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다른 용도를 찾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ESS 같은 용도죠. 그렇죠. 전압이 다 안 나와도 되니까. 왜냐면은 중고차 쓰듯이. 어차피 전지 중고차. 하나를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네. 수백 개를 직병렬로 연결시켜서 예.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사용 후 전지라고 얘기할 때와 폐전지라고 얘기할 때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 전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 폐전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엔 이건 폐기물이니까 예. 리사이클링을 해서 다시 원소를 추출하자가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사용 후 전지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에는 다른 용도를 찾자가 돼요. 그럼 이 전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달라지죠. 요즘 보면은 한참 전지 쪽에서 뭐 폐전지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자동차를 배터리 전기차를 사셨어요. 예. 탔어요. 네. 타다가 한 80이든 70이든 용량이 감소를 해서 이제 이 배터리 팩이 네. 예. 뭐 만약 운 좋게 음. 그 AS 기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체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 전지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판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걸 폐기를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감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감별이 과연 쉬울까요? 뭐 어느 정도 충전되고 방전되느냐를 그렇죠.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지들이 단지 용량만 가지고 안전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전성. 글쎄. 오래된 전지는 더 안전성이 떨어집니까? 뭐 전지들이 화재가 일어나고 할 때 예. 사용 중에 갑자기 화재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일단 열화가 일어나서 그런 거고 예.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진행성 불량이라는 것들은 언제 일어날지가 모르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 물론 그게 전제 회사들의 기술력이기도 한데 예. 그럼 이것저것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폐전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전지는 기본적으로 가령 배터리 전기차에서 장착을 해서 전지를 썼으면 그 다음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리유즈를 할 거냐 리사이클링을 할 거냐 예. 예. 보면은 음. 그러면은 리유즈로 갈 거냐 리사이클링을 할 건가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이걸 일종의 잔존가치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쪽 기술이 아직 완전치가 않아요. 아, 판단하는 없어요. 데 있어서 판단하기가. 네, 병아리 감별 비스무리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해요. 우리 중고차 타다가 이거 버릴 거냐, 폐차시킬 거냐, 아니면 좀 더 고쳐서 탈 거냐는 판단하기가 신차 가격도 알아야 되고, 그죠? 이걸 사용할 때 얼마나 불편할지에 대한 것도 봐야 되는데, 그거 어렵지 사실은. 한 20년 된 차 이거 수리비 얼마나 들어갈지 사실은 정확한 감은 안 나오죠. 명장이 나와야죠. 명장이. 명장. 뭐 어쨌든 그런 고민이라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중고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고셀을 갖다 쓸 때 믿을 수 있어요, 중고셀? 약간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그럼 그거에 그러니까 이 중고셀이 불안하다는 얘기 때문에 갑자기 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인증을 하자. 중고세를 인증하자. 어떻게 괜찮은 건지 생각하세요? 안 괜찮은 네. 건지. 인정하면 하면 좋죠. 중고차 좋지 않을까요? 인증처럼 좋죠. 좋지 않을까요?
품질 인증 뭐 근데 이런 거. 중고차 인증 같은 경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어차피 중고차는 차 한 대 한 대 그 차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고셀은 인증을 어떻게 해요? 한 셀 한 셀 봐. 전부 다 인증을 해야 돼요. 그거 너무 많겠네. 세전지는요 네. 인증을 할 때 음. 셀들의 대표성이 있는 샘플을 랜덤 픽을 그렇죠. 해가지고 인증을 하게 돼요. 똑같을 테니까. 그렇겠네. 다 똑같다고는 가정이 아, 있고 가정이 그게 있죠. 품질이 관리가 된 거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중고셀은 어때요? 그동안 쓴 것도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인증을 해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인증을 하자는 그러네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음. 제가 기자님들이 전화를 오면 제가 말리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예. 예. 그러면은 그 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양산이 된 새 셀의 그 인증처럼 다 분석을 하고 인증할 그러네. 거냐? 안 되지. 근데 인증을 하는 것 자체는 파괴 분석까지 들어가요. 뭐 네일링을 한다든지. 네. 네. 중고차는 그러면- 타다 고장 나면 그냥 에이 하고 버리면 되는데 네. 셀은 문제가 생기면 화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일이 안 볼 수 없지. 이거를 폐전지라고 보고 이걸 리사이클링을 시킬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리유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리유즈 단가가 아까 그러네. 더 비싸겠네요. 그냥 버리겠네 다들. 그거 언제다 검사해요. 그러니까요. 그죠? 어. 예.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그걸 검사할 수 있는. 네. 근데 지금 이쪽도 나름대로 사이비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 다 검사하는 거. 네.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온 스타트업들 거의 다 얘기를 들었는데 네.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하. 어려워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전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감별을 하자는 측이 있고 네. 네. 인증을 주자는 측이 있는데 네. 인증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감별을 해야 돼요. 네. 하나하나마다 간단하게 탁 되면 바로 이건 어느 정도 안정하고 충전 이거는 용량 리유즈 얼마 해도 남았어? 되겠다. 어. 이거는 리사이클로 보내자.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이거를 인증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우스운 얘기가 되죠. 그리고 셀마다 각각이 살아온 히스토리가 다르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네. 셀이 겪은 히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 셀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교수님은 폐 배터리에서 그 배터리의 그러니까 사용 배터리에서 배터리의 주요 유효 성분들을 추출해서 재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진행할 수도 있는 영역의 방식이지만 이거를 배터리에서 자동차에서 나온 걸 다른 곳에 쓰겠다고 하는 쪽의 리유즈는 굉장히 넘어야 할 단계들이 많다. 넘어야 할 단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쪽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가야 한다. 리유즈라는 용어 자체를 제가 2011년도에 제 책에서 처음 썼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그 당시에 GM도 꾸미고 있었고요. 배터리 전기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배터리 팩의 그 활용 용도나 네. 잔존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리타이어 시키는 것보다 리유즈를 시켜야지만 잔존 가치가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리유즈는 아주 중요한 분야예요. 그건 자동차 전기차의 원가 내지는 가격 저항의 문제겠네요. 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아주 복잡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가 되기 설계될 시작하는 수는 건데, 있으나. 예. 근데 아직은 이쪽이 제대로 된 기술도 없어요. 심지어 뭐 리유즈는 어쨌든 리유즈와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을 감별하는 거는 인증과 경쟁을 시켜봤을 때 인증은 사실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네. 리사이클 할 거냐 리유즈 할 거냐 이렇게 감별해내는 게 진짜 중요한 기술인데 아직 그 기술은 없고 현재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들 뭐 혹시라도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 회사들을 감별해 드릴게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제가 아는 회사들이라서 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네. 어렵기도 하고 하면 되게 좋기도 하나 그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리유즈를 해도 한번 리유즈하면 또 이제 더 이상 리유즈도 안 될 만큼 문제가 생길 거고 배터리가 그럼 그때는 이제 또 폐 배터리 폐하는 아닙니까 거죠. 결국? 리유즈 다음 단계가 리사이클링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최대한 리유즈라는 리유즈로 한다.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고 어떻게 리유즈 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달라져요. 돈은 많이 되겠어요 그게 진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놓고 본다면 네. 중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리유즈를 리유즈와 관련해서 기술이 왜냐하면은 거기는 배터리 전기차 산업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됐고 그다음에 생태계 자체가 우리보다 빨리 만들어졌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이제 리유즈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건 그거 나름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리유즈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전기차 쪽 인더스트리에도 영향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즉 네. A사가 만든 배터리는 어떤 식으로든 리유즈가 되고 이건 아마 배터리 회사에서 이거 다 떨어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감별하면 되라는 솔루션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아니라면 LG계 리유즈가 되면 삼성 거 테슬라 거도 다 리유즈가 될 거고 나중에 사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싸게 팔 수 그리고 있는 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서 되면 참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겠으나 리유즈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배터리 회사의 경쟁력이나 그걸 또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회사의 어떤 인더스트리의 변수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언제 리타이어를 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리유즈 비즈니스는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겠죠. 아주 중요하고 다만 네. 지금은 초창기라 가지고 음, 소위 거저먹겠다는 곳들이 있어요. 리유즈 인더스트리를 네, 왜냐하면은 네. 그 최근에 그 올 1월 1일부터 법령이 바뀌었던가. 여러분들 배터리 전기차 사시면은 그 배터리가 누구 소유일까요? 그 지자체로 납품하죠 지금은. 그 지자체로 다시 보내죠. 회수가 되죠. 네. 이제 회수를 안 해도 되게 됐거든요. 개인이 권한이 있어요. 산 사람이 권한이 있는 걸로. 근데 개인이 그거를 어디다가 할 거예요? 문제. 이제 회사들이 그걸 그죠. 이제 네. 민간에서 회수를 하려고 그러죠. 그치 지금 사든가 하겠죠. 지금 그것도 음. 그 협회마다 그 이해관계가 지금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뭐 별별 주장을 다 하고 있고 지금은 극심한 혼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교통 정리가 될지는 봐야 되는데 네. 그 교통 정리의 한 방향 중에 하나가 어떤 협회는 자기들이 인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인증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젖히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비즈니스도 가능하겠네요. 전기차를 사서 10년 썼어요. 그럼 이 배터리를 내가 얼마에 팔겠다. 그리고 새 배터리를 팔겠다. 이렇게 갖다 주면 새 배터리를 바꿔주는. 예를 들면 그런 비즈니스도 가능한 거잖아요. 리유즈가 되면. 뭐 현재 그렇죠. 그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회사도 실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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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중고차 팔고 산 사람이 차 운전 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이던데 모 자동차 회사가 리퍼 배터리 개념을 얘기하고 있던데 네. 그 회사가 얘기한 리퍼 배터리는 리퍼가 아니에요. 그냥 중고 배터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중고 배터리를 보통 우리가 쓴다. 리퍼라고 이야기할 때는 리퍼는요 예. 성능 면에서는 신품에 준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배터리 회사에 따라서 이 회사의 배터리는 리유즈가 가능하고 그 말은 감별 기술이 뭐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 배터리 회사에 따라 감별이 된다기보다는 예, 셀별, 모듈별, 팩별로 감별이 될 거라서 예. 회사와 관계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되면 배터리 회사 업계 전체가 그 영향을 받는 거고 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아마 그 기술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을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나 폐배터리 인더스트리에서도 그 감별 기술은 어렵기도 어렵고 그리고 완전히 그쪽은 새 분야인데다가 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이제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 폐전지에 관련된 지금 고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아직. 그렇지 추출은 추출대로 비쌀 거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리사이클링이나 측면으로 봤을 땐 예. 삼원계가 짱이죠. 왜? 추출되는 원소들이 비싸니까 비싼 추출 비싼 것들이 비즈니스가 많이 있으니까. make sense 할 수 있다는 그러네, 거.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그 리사이클링이랑 측면에서 우리는 리사이클링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전지 회사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그게 계속 그걸로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 삼원계가 중심이니까.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살려줄 수 있는 게 리유즈와 리사이클링이 살아나야지만 삼원계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날 수 단종 있다. 가치를 계속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 리사이클드 니켈과 리사이클드 코발트가 들어간 전지를 무조건 의무 사용하라고 하겠죠. 의무 사항하라는 지역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같이. 아니면 코발트 자체가 비싸면 안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음. 현재 코발트 프리 쪽은
그 시제품부터 시작해서 양산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네. 원래 코발트 프리 전지 그다음에 코발트 니켈 프리 전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LFP가 있는 거고 예. 현재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로 SIB 소디움 아이온 배터리 나트륨 이온 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LFP나 SIB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술 자체가 그 리튬 이온하고 대비를 했을 때 에너지 밀도 면에서는 낮아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그 3원계 리튬 이온과 LFP 기반의 리튬 이온을 비교해도 에너지 밀도가 낮고 그다음에 리튬 이온계와 SIB 소디움 이온계를 비교했을 때도 에너지 네. 밀도가 낮지만은 그 낮은 에너지 밀도에도 불구하고 장점들이 있어서 계속 쓰게 될 거고 이 중국 배터리 산업은 전지 자기들의 주력 전지형이 리튬 이온뿐만 아니라 그리고 리튬 이온 내에서도 3원계만 있는 게 아니라 3원계 LFP 그다음에 이제 소디움까지. SAB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배터리 팩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막 썩나요? 그걸 예. 섞어서 섞어요. 팩으로 만드는 예. 방식인가요? 이미 지금 중국에서 니오 같은 경우는 그 3원계하고 LFP를 하이브리드 혼성 섞어 쓴 팩을 만들어냈어요. 중국은 엄청 앞서가는 뭔가 앞서가는 느낌이네요. 그럴 수도 배터리 있겠네. 쪽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역시 필드에서 어. 경험을 많이 시키고 많이 돌리다 보니까 훨씬 낫죠. 심지어는 아. 우리나라는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 예. 차량 가격으로 주잖아요. 네. 예. 중국은 아니죠. 메이드 인 차이나. 국적으로 주지는 않고요. 연비 그 뭐 셀의 에너지 밀도라든지 전비로 팩 아, 에너지 밀도. 팩 에너지 밀도. 즉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개발을 유인하는 쪽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차량 가격보다는 앞으로 그 셀의 에너지 밀도 쪽으로 바꾸는 게 좋은데 사실 그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 테슬라 안 주려고 그러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야, 그건 맞는 말씀이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유는 알겠지만 속 보이는 거지. 언제까지 그 대한민국이 그럴? 그리고 또 이 폐전지 쪽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네. 아마 향후 한 5년간 예.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덤벼들 거예요. 그 업계에서 폐 그거야 배터리와 뭐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이 감별해 주시면 되고 우리야 뭐 투자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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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문이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번에 만들었다는 이 벙어리 장갑 같은 그런 배터리 4680. 4680 네. 이거에 대한 양산 기술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특허가 아닌 다음에 누구나 이런 모양으로 우리도 만들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다고 고속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량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테슬라는 되는 게 입증됐습니까? 입증을 하는 중이죠. 아직. 테슬라도 이렇게 하면 빨라질 것 같고 우리는 빨라지는 게 확신하니까 우리 해보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는 거고 네. 실제로 되는지 여부는 아직 안 만들 수 나왔고. 있다는 거는 자기들도 파일럿을 돌리거나 했겠죠 해서 당연히.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왔겠죠. 이제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초고속 양산을 실현시킬 수 있냐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공장이 게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렇군요. 공장이라기보다 기술 자체가 네. 아직 개발 중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역전도 되겠다. 잘 만들면. LG와 이거 가만히 우리도 한번 해보면 되지 근데 않겠어요? 파나소닉이 워낙 앞서 있다고 LG는 하니까. 마음에 안 드시라고 지금 LG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그놈들은 안 LG는 돼. 아예 후보도 지금 없고 그나마 삼성이 잠깐 후보에 있는 다른 거예요. 삼성이. 회사가 할 수 있다는 말은 조만간에 맞는데 엔솔의 인사가 2차 인사가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엔솔의 2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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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CTO가 누가 되나 한번 보세요. 아하. 그왜 교수님이 아십니까? 뭘 봐야 돼요? CTO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그거 잘 교수님 봐야 더 돼요. 이상 아신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요런 거를 바닥에 막 쌓아서가 아니라 음. 그 셀투쉐 뭐 이거를 그대로 차체로 만든다면서요. 잘 넣는 거, 잘 넣는 방식. 네. CTC요. CTC. 어. 그거는 배터리 교체 방식으로는 그럼 절대 못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교체 방식이라는 거는 네. 혹시 팩에 에러가 있을 때 네. 셀을 교체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오래돼서 아니요, 통으로. 통짜로 배터리 넣었다가 교환형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걸로는 테슬라 시도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자체가 차체가 되면은
차체를 교환해야 그 되는. 차체가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배터리 교환용은 C2C는 어렵죠. 그러, C2P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남은 거는 우리 그럼 이제 리유즈 하자고 할 때 차체를 들고 와서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ESS로 쓰자. 이제 테슬라 차에서 썼으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네. 리유즈하고 리사이클에 동시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배터리 팩 해체 산업이 있어요. 그래. 해체하는 그러니까 딱 붙어 산업. 있으니까 쓸 때는 좋은데 더 띄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요. 리유즈를 할 때도 떼어내야 되고 리사이클링 하려고 해도 떼어내야 돼요. 뭐 그건 누가 자동으로 뭐 해쳐 모여 하는 식으로 지들이 딱 다 너네들 이제 끝났으니까 알아서 찢어져 하면 찢어집니까 네. 그게? 예. 네. 그게 진짜 큰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쪽도 별도의 산업이 있어요. 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쪽도. 알겠습니다. 알고 보면 진짜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요 이제. 야.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과 네. 배터리를 생산하고 사용한 이후에 이거를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이 이후 산업 이거는 아예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전부 다를 간장할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이거. 야. 그러니까 리사이클 할 때는 싫어하겠네. 막 차체에다 붙여놓으면 아 진짜. 정말 리사이클 업체들이 해체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렇겠어요. 몇몇 업체는 외주를 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해체도 발달이 돼 있습니까? 해체하는 쪽도? 뭐 인해 전술의 국가니까 네. 네. 그거에 뭐 사람이 붙어서 일단 초기에는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차근차근 이게 공정이 개발이 되면 이제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되고 또는 장비를 쓰기 시작하겠죠. 요즘 오늘의 주제는 이 4680 배터리 테슬라 이야기가 메인이었는데 쭉 들으니까 이해는 되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는 거랑 야 그럼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냐는 또 한 번의 머리 굴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조금 힌트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생겼으니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를 사야 된다는 아니 뜻인지.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네. 사라 마라 얘기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네. 게임주 좋아하시는 교수님. 저는 차라리 게임주를 좋아하지. 네? 그리고 저는 게임주로 좀 재미도 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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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왜 이 여쭤보냐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LFP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그걸 들으니까 야 우리나라 K 배터리는 이제 그러니까 K배터리 그것 끝난 때문에 아주 건가? 난리 났어요. 끝난 건가? 교수님이 그냥 툭 던지고 갔지만 그 다음 날 난리 났다고요. 3% 니네가 책임질 수 있냐? 저 교수님 도대체 신원하기로 한 거냐? 오늘 보니까 4680 하니까 이거는 테슬라하고 파나소닉이 또 다 먹는 거고 우린 또 끝난 건가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중대형 각형과 네. 중대형 파우치도 이제 숙제가 뭔가 하면 46800을 자기들도 할 거냐 예. 아니면 46800에서 지향하는 초고속 양산 공정의 그 양산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뭔 something 초고속 양산 공정을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각형과 파우치에 맞는 공정을 개발할 거냐 예.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어느 쪽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 아니 왜 아무 생각이 없어? 이 중요한 아니 이거는 대량 생산이나 뭐 이렇게 원가를 낮추거나 할 수 있는 방법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각형이나 하고요. 파우치나. 하고 싶은 것 하고 네. 할 수 있는 건 다르잖아요. 테슬라는 왜 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테슬라는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기술과 신공정들을 지금 채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예. 우리는 꾸준히 하던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품화와 품질 관리에 능하다고요. 그러면 테슬라는 배터리 회사들이 해야 할 일을 사실은 본인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뜻인데. 4680으로 오면서 갑자기 앞으로 확 뛰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가 우리 전기차 안 만들고 이제 배터리만 만들래 하더라도 배터리를 더 잘 만들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들이 안 한다 그래도 걔네들의 파트너 자체가 파나소닉이라 가지고 네. 그럼 4680을 테슬라가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양산하는 기술도 테슬라가 갖고 있으면 파나소닉은 뭘 할 줄 알길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습니까? 양산하고 공정할 때 테슬라한테 그러겠죠. 니네들 이건 안 되니까 바꾸자 그러겠죠. 아, 그 공정 연구 개발하는 파트너. 예, 그리고 걔네들도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1세대 46800의 양산 공정은 이렇게 가고 예. 2세대는 이렇게 가고 예. 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얘기했지만 드라이 배터리 일렉트로드 쪽이 지금 배터리 연구로 이렇게까지 해보겠다는 시도가 없던 기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들을 못 잡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기초의 힘이 나오겠죠. 보면은 근데 어쨌든 테슬라에서는 우리는 저 산으로 갈 거야라고 좀 자기들이 선언을 먼저 한 거예요. 예. 따라오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배터리 제휴사들은 우리는 안 따라가도 충분히 니네들이 이야기한 46800 정도의 양산성과 그다음에 그 품질과 네. 제품의 그 공급을 할 수 있어. 뭐 니네들은 얘기를 할 때 뭐 나중에 테라 팩토리 얘기하지만 우리는 테라까지 안 가고 꾸준히 40기가와트/아워를 수없이 많이 깔아서 우리는 할 거야. 예. 어느 쪽이 이기는지 그때 보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분명한 거는 양산 공정의 생산 스피드를 높이는 건 계속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산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공정을 바꾸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죠. 예. 이제 이거는 뭐 각 회사들이 자기들이 노하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것들은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라도 각사들이 인력들을 좋은 인력들을 뽑고 잘 해야 되죠. 가야 할 길이 많네요. 파나소닉은 그러면 테슬라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많은 생산 그 과정의 노하우가 생겼을 텐데, 그리고 그건 뭔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까지 아닐지 몰라도 그게 핵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파나소닉은요 상수로 보세요.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회사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얻은 노하우를 테슬라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그냥 전 세계 배터리 우리가 하면 되겠네. LG하고 하청 줄까?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파나소닉은 그래서 원래 소형 원통형 21700 하다가 네. 이쪽에 너무 치우치면 자기들도 나중에 리스키하다 그래가지고 중대형 각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테슬라에서 선언에 의해서 중대형 원통형 쪽까지 뛰어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얘기할 때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터리 산업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끌고 온 산업이라기보다는 네. 수요에 의해서 니즈에 의해서 창출된 게 아주 많아요. 수요에 의해서 창출이 된 게. 네. 그러니까 46800도 어떻게 보면 수요처에서 우리는 이런 걸 쓰고 싶으니까 하고 제시를 한 거고 예.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 하이바라든지 그다음에 뭐 맥스웰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에서 인수한 고속 전해질 주의 공정이나 DB 같은 걸 이용해서 자기들은 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고속 공정을 구현해 보겠다 했는데 그리고 탭 리스로 셀 설계도 바꾸고 해서 예. 또 코어 셀 구조를 바꾼 건데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최종적인 46800의 셀 설계가 될지 파나소닉이 개입을 하면서 현실적인 1세대, 2세대, 3세대로 스텝을 밟아 올라갈지는 현재 어떻게 구현할지는 각 제조사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전지는 특성이에요. 겉을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을 뜯어보면은 회사마다의 다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보면은 뭐 파우치 셀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에 납품이 됐던 그 심지어 현대차 코나 같은 경우는 LG 엔솔과 SK 온의 셀이 혼용이 됐잖아요. 물론 팩 안에서 혼용된 건 아니었지만 예. 셀 형번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똑같은 상태에서 셀 케미스트리가 달랐거든요. 케미스트리 달랐죠. 코어 셀 스트럭처 달랐죠. 세세한 기술에 들어가면 다 달랐어요. 네. 마찬가지로 46800도 향후에 양산이 되고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LG가 개발한 것과 그다음에 파나소닉이 개발한 것과 삼성 SDI도 한다 그러면 삼성 SDI 개발한 것에 세세한 노하우는
다 일단 다를 것이고. 달라질 거고 아하. 단가도 다를 것이고 단가도 다른데 어느 회사에서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그 단가 뭐, 맞춰야죠. 또 그 다음에 셀 사다가 카피하겠죠. 그러면은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카피하겠죠. 있으니까. 카피하겠죠. 그리고 또 그 기술이 뭐 특허라든지 그런 쪽에 아주 강하게 잡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잡혀 있으면 바로 제일 좋은 쪽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 배터리 뜯어봐도 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음. 그러니까 그 양산 기술의 문제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안다는데 야 이걸 여기서 어떻게 여기 접었을까? 야, 그 노하우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디테일한 것들을 어떻게 공정을 했을까 하는 거는 음. 또 생각보다 많이 쉽게 털려요. 공정 장비 회사들이 있는데 아 장비 회사들은 또 비슷비슷하니까. 장비 회사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죠. 그러면 왜 못 따라와요? 네. 즉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어. 그래서 먼저 시작해서 수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럽 애들은 지금 시작했으니까 이거 한참 걸릴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노스볼트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죠. 네. 보면은 우리 뭐 중국이나 한국의 그 공정을 사서 아예 장비를 깔았는데 뭐 아직 수율이 못 나오네 막 그런 얘기가 네, 막 네. 들리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걸 갖고 얘기할 때 제가 국내 모 회사 대표님이 얘기하고 다니는 걸 들었거든요. 또 제가 좀 아는 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유럽의 노스볼트나 그런 회사들이 중국 장비 거의 통짜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해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 네. 근데 웃기는 거는 중국의 그 라인 자체 있잖아요. 통짜 라인을 샀을 때 그 통짜 라인이 중국에서는 그 라인 갖고 양산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유럽에 가면 안 될까요? 노하우가 있는 모양이네요. 뭔가. 노하우는 노하우죠 사실. 네, 어떻게 네. 보면 왜 현재 유럽 쪽 그 전지 회사의 그 소위 경력직 연구원들이나 엔지니어들을 보면은 네. 한국이나 그 일본 쪽이 많아요. 엔지니어들도 자기들이 익숙한 라인이 있고 공정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익숙한 공정이나 장비들을 그 회사가 사게 되면 네. 그 장비로 그 라인을 안정화시키는 게 달라질 거고 또 그다음에 뭐 사실 전지를 새로 시작하는데 정말 키가 되는 특허 몇 개가 걸린다 그러면 그게 뭐 구조라든지 근데 그 특허성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끔가다 특허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거 피하다 보면 공정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네. 아하.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캐치업할 수 있을 사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경력직 직원들 뽑는 거잖아요. 파나소닉 직원들 열심히 뽑. 네, 그리고 또 뽑으면 보면은 되겠네. 또 최근에 그 애플에 계시던 안 박사님이 폭스바겐으로 뛰어가셨던데 네. 3년 있다가 폭스바겐 쪽 배터리 쪽으로 가셨던데 아.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뭐 그 소위 한국의 올드보이라든지 일본의 올드보이들 뽑아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 있다. 알겠습니다. 뭐 조만간에 그 유럽도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고 네. 그 유럽 배터리 제조사들이 지금 라인을 깔고 증설을 할 때 예. 한국 쪽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는 게 주로 첫 번째 장비 회사, 한국 장비 회사들. 예, 두 번째 여러분 투자 이야기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소재 회사. 투자 얘기는 아니에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할 때 예. 펀더멘털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좋다고 또 그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언젠가는 간다. 언젠가는 가긴 알겠지만 자기가 못 버티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네, 뭐 본인들이 답답해서 그랬겠죠. 배터리 기술도 선도해 왔어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는 작년부터 그렇고 독자 배터리가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테슬라는 뭐 우리가 굳이 독자까지 안 가. 힘내.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라도 당장 일주일이라도 써먹을 게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힘내. 내가 너 배신하겠니? 하고 일주일 써먹고 버리지. 당장은 얘네들 써먹을 게 있는데 우리 독자 배터리 간다 그러면 뭐 그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는 없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 회사도 투자할 때 그 봐 테슬라가 독자 안 간다고 하잖아. 그리고 테슬라가 독자로 가더라도 생산을 어떻게 다 하겠니? 우리 주겠지.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뭐 그렇게 흘러가기도 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랄까 지금 현재 21700에서 46800으로 갈 때 일종의 유예 기간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에 LG 엔솔은 자기들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자기들이 그 테슬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커스터머한테 매력적인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양산까지 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배터리 회사의 몫이죠. 어차피 시장에서 니즈가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아무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했을 땐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양산 쪽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지 회사들이 유리한 거는 그 제품화를 하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습니다만 세계 최고 수준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어떤 유예가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자기들이 끝까지 맞다고 생각해.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끝까지 맞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동차 회사들이 안 찾게 되겠죠. 그 부분이 조금 명확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질문만 드리려면 테슬라가 만든 이 4680 이거는 테슬라가 개발하겠다는 거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어이구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냈어 천재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양산하는 기술이 핵심 아닙니까? 네. 그 테슬라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이제 믿어줄까 말까 고민하는 거고 그럼 결국 양산 기술도 테슬라가 먼저 개발한다는 건데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같이 하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게 핵심인 건데.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일제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원래 저희 2차전지 쪽에서 파나소닉이 세계 최고의 2차전지 회사예요. 네. 1등이 못하면 2등, 3등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죠. 그리고 테슬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잡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성공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선 테슬라가 현재로서는 제일 높고요. 테슬라가 먼저 성공을 하고 또다시 우리나라 뭐 엔솔이나 SDI가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도 있는데 아마 엔솔이나 SDI가 테슬라가 쓰지 않는 한 자기들이 모든 거를 앞서서 개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알려줘야 따라오지. 테슬라에서 예.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이 또 확보가 돼야지만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패스트 팔로우로 들어가는 게 또 안전해요.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나름대로의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테슬라가 만든 이거를 파나소닉한테만 하면 테슬라가 혹시 파나소닉한테 끌려다닐 수도 있으니까 파나소닉 견제용으로 가끔씩 던져주는 이거 먹는 거라는 뜻입니까? 파나소닉을 과연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나라 전지 회사들이 극복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CATL한테 추격을 당해서 일단 양적으로 밀린 상태인데 네. 기술적으로도 밀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6800만을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테슬라한테다가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정말 9시가 넘어서까지 정말 장시간. 알겠습니다. 야, 박 오늘도 진짜 교수님께서 충격이네.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세 번에 3회에 걸쳐서 네, 네. 대체로는 말씀드렸던 것 어떻게 같고요. 보면은 배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3회에 걸쳐서 정리를 네. 했고 네. 네. 뭐 사실 이러저러한 걸 다 봤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서는 3원 개 많은 게 없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네. 최적이에요 그냥. 네. 근데 그 와중에 중국한테 추격을 당하는 데 있어서 네. 일종의 방어막이 필요한 게 LFP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음. 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또 표현을 할 때 미국과 유럽이 제가 깨어난다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과 유럽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네. 미국은 테슬라, 유럽은 보면은 또 그 샤프트부터 시작해서 노스볼트하고 지금 계속 ACC하고 막 시작을 했거든요. 네. 경쟁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 야, 알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치고 나가는 건 테슬라랑 파나소닉이 하고 있으니 그리고 파우치는 세계 2위 맞아요. 알겠습니다. 중대형 파우치는. 위로가 안 돼. 마지막에 위로를 계속 하시고 그동안 계시는데 잘해왔잖아.
제일 중요한 건 네. 기초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박철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